อ๋อมันใหญ่ขึ้นเอาไปไหมล่ะไม่ใช่ไปเดี๋ยวไทยเสร็จแล้วสลับกับนี่นะ 크게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은 첫째 5월 말 임시총회 의결에 필요한 결정권하고 두 번째 4월 말 임시이사회 의결로 확정될 수 있는 결정권 추가 의제 이런 순서로 다루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다뤘던 내용 중에 주 사무소 소재지를 영남권으로 일자로 결정된 상태는 확정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남권으로 했는데. 네, 확정해야죠. 네. 참고로 주사무소 등기되어 있는 거는 부산으로 지금 돼 있어요. 부산이요? 예, 부산 붙어 있더라. 왜냐면 그거 내야 되는 게 있거든. 법인 회비. 고려선에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의사장으로 있으니까 부산으로 해놔만 했었거든. 법 정가랑은 관계없이. 근데 이제 이쪽으로 옮기면서는 아직 그게 행정적으로 안 됐어. 그거 아마 해야 돼. 붙어 있길 따라서 바로 주 사무소 소재지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주사무소 우리가 결정하기는 마버리 선으로 하게 했잖아. 그럼 마버리 선으로 옮겨야 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만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거기에 B에 붙어 있길 따라 기본예산 변경이라는 이거는 같은 우선에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이제 기본재산이 변경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따라 기본재산이 5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예, 5천만 원 돼. 이거 이제 수정하면 됩니다. 이건 주소도 옮기고. 근데 그거는 그러면 그 은행 대출돼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출되는 거. 그게 따라와야 될 것 같아요. 총 예산하고 자산 부채 이런 걸로 하나요? 저는 부채를 대구에서 정리해야죠. 나중에 저는 부채로 많아요. 네. 부채도 총자산에 속합니다. 총자산, 부채도 총자산에 속합니다. 대구에서 문건으로 정리해서 관리해야죠. 그 다음에 또 결정은 되는 게 있어요. 예, 그다음 이번에 담마원에서는 기본재산 추가 및 분사무소 설립. 이건 지금번에 분사무소를 설립한다고 했고요. 기본재산을 지금 거의 보증금이 30만 원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계약을 그 교단 이름으로 하고 교단하고 베르사멘스님 개인 공동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 기본재산으로 열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엮고 다 엮고 그거는 지금 별도로 이제 변기를 하기가 좀 곤란해가지고요. 확정일자 그것만 받아가지고 그건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본재산을 편입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해피법당 분사무소 폐지 1차로 결정된 상태. 근데 이거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저번 달에 결정된 것은 다시 적용하지 마. 왜 계속 이걸 똑같은 걸 계속 반복을 해? 한번 결정됐으면 특별한 일이 있어 변경하는 안건이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통과야. 근데 다시 또 확인하고 결정을 하지 마. 시간 되면 그렇게 하지. 그다음에 그 4월 말 임시로 이제 그 위만하고 안 했습니다. 그 예비하고 위만하고. 예비 예. 보리수선은 보리수는 이거 정권에 아직 확정이 안 되거든요. 보리수는. 오늘 이미 보류 거기 계속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일방육선은 그대로 등록 재산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소속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거고
거기 때문에 그 이거는 이런 좀 보류한 상태로 다 놔두겠습니다. 그렇게 예. 시 임원 요거 이제 확정해야 됩니다. 2번 이사장 강로스는 1차로 있는데 그런데 2번은 그 지난번에 상가 스님 이사는 미정이 한번 계셨습니다. 누가 지난번에 이사장 스님하고 수마나 스님, 대가사미 스님은 그 사사가 사사 스님을 확정을 안 했습니다. 확정 안 했나? 연락을 안 했습니다. 연락을 했어. 했어요. 했는데 이제 하기로 제가 통보를 드렸어요. 근데 안 오시는 거지? 그러면 다시 제보를 해야 되지. 안 하신대? 3년은 우리 교통도 그렇고 왔다 가는 게 좀 어려웠다고. 그런 교통 때문에 거기는 여기 온다는 게 좀 만만치 않아요. 다른 사람도 해야죠. 스님은 이사로 그 이름 올리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아무래도 저기 법인데 그 부분을 보고 있고 그 법인돼 있는 거 하고 여기 이사 올리는 거하고 관계 있는데 직접 관계는 없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그렇죠 의미는 지금 확정 저야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나중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5월 5월까지만 확정하면 됩니다. 5월 총회 확정지어서 너무 서류로 명문화해야 돼요? 근데 총회 때 확정 짓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완전히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확정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확정돼야 돼요? 5월 총회까지. 5월 초까지? 그럼 당장에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잠깐 미루는 거지. 여기 급하면은 그때 뭐 아는 것을 전화로 통보해도 되지 않겠어요? 결정 스님들끼리 결정을 했다면 그때 스님하고 다시 상의해봐서 다른 사람 다시 참고하자. 5월 며칠까지 해야 된다고요? 날짜를 정확히 알려줘요. 언제까지 우리 알려줘요? 5월 그 일주일 전까지는 좀 그게 알려주세요. 언제까지? 날짜가 언제? 5월 20, 20일 22일 그랬잖아요. 우리. 정확한 날짜를 알아야 돼요. 그때 회사 때 5월 27일 27일. 27일이나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 한 20일 정도까지. 20일까지? 예. 그럼 그래서 당신은 이제 있잖아요. 여기까지 드리는 게 여기서 한 사람 더 상의해서 한 사람 더 선정을 해야 되는데 5월 20일까지 해야 된다. 사장님과 다시 한번 통보를 등록하는 건 좀 서류상 때문에 필요하다면 아니 등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등록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이사는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ได้กี่นาที 물론 나와서 활동하는 거 อ่านได้กี่นาที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มันกระพริบแล้ว 이사로 서류상 등기가 มันกระ 필요하죠. พริบแล้ว 등기 필요한 มันกระพริบแล้วอัดได้ครั้งละกี่นาทีสูงสุด มันกระพริบแล้วนะเห็นปะล่ะ 안 되면 사산하시니까 설득을 하고. 제가 두 번째 연락을 했어요. 지금 그냥 이사 뭐 임원거리 제가 임원 4사람하고 상가 임원 5사람하고 그렇게 정하는 이사에 상가라 선생님 당연히 뭐 당연히니까. 예. 그 제가 이사는 저번에 결정 안 됐나? ให้ถ่าย 그거는 확정 맞습니다. คือคือยืนเข้ามา 아까 최근하고 이사는 상가 이사님은 그 이사장님하고 수마나 스님, 대가마 스님, 도성 스님, 그다음에 사사나 스님이 아직 미정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사는 마티고사, 그다음에 여기 선덕님,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벨라파티, 마보리스는 마보데스입니다. 마보데 선언에 그분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내고입니다. 그건
정혜원은 붓다이계라고 붓다야나에는 말릭과 수각띠 하고 그다음에 여기 붓다이계를 따라 선등, 송천, 무병리 요 5분입니다. 스님이 추천하신 제가 스님이 정형을 추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스님별로 좀 이야기해 주시죠. 다른 데는 다 정했어요. 그러면 제가 정해원. 그다음에 수마나 스님 그 경주에는 단말라 끼따, 넬라빠띠, 청은님, 정성호, 바와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님 맞습니까? 홍수호 씨도 그 거기 박달리 사시는 그런 맞잖아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그 스티커를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서울에 담마와나는 수부미, 진아, 손디카, 안야수라, 진상호, 바타카 이렇게 5분. 그다음에 저하고 그 우살리, 바티고사, 짠디님은 도성스님 그 한 분은 아직 미저입니다. 제가 알아서 하나 결정해가지고 일일이 그 상가 결정을 맡아서 이게 이제 정혜원이고요. 그 상가 정형원하고 준형원도 나중에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상가 정형원하고 준형원님. 아까는 이사님일 거예요. 그거는 상가 정형도 채우기 힘든데 뭐 상가 뭐 준형은 뭐 아니 대구에는 준혜원, 난 준혜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분이. 정혜원은 못하고. 그러니까 학교 다른 사람은 그냥 여기 내고 꼭 준형원이 뭐 제가 다 15명이라 15명이 다 해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네. 아까 저기 마하보디서는 정승호라고 했어요. 정성호. 정성? 네, 성 옆으로 써. 정성자가 나오네요. 그 법주 스님을 정형원으로 할 건지 준형원으로 할 건지 이런 걸 좀 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법주 스님하고 그리고 저희들 좀 잘 모르는 스님. 상가 스님들은 전부 다 지금 상가 소속으로 돼 있으면 전부 정형원이지. 정형원으로 할 거예요. 네. 상가는 준형원, 정형원이라는 개념은 없어. 상가 소속인지 상가 소속 아닌지만 결정이 되는 거지. 상가에서 만약에 이 스님은 상가 스님을 뭐 한다고 결정되면은 그거는 상가 스님이 되는 거고 결정되기 전까지는 그거는 준형원 개념이 되겠지. 특히 이 스님 같은 경우는 처음 왔단 말이야. 마치 상가 소속 스님이 아니라. 그럼 이런 스님 같은 경우는 정형원이 아닌 경우가 되는 거고. 근데 그걸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가 소속 스님은 어떤 경우인지 상가 정형원이다. 상가 정형. 상가 회의를 같이 하고 상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상가 정형원입니다. 근데 상가가 이제 법인 우리 교단의 회원으로서 그 상가 스님이 있고 해배 스님처럼 그런 경우를 이제 이미 해배 스님은 떠났어. 예, 그런 경우를 이제 예로 들어 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는 상가에서 교단 소속 스님이 아닙니다 하고 선언이 되고 나면 이제 교단 소속 아닌 스님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상가의 정형원이냐 준형원이냐 소속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상가의 고유권이냐. 그건 제가 저한테 일절 타치하지 마.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야. 예, 그거를 이제 그거는 스님들이 이분은 상가 스님입니다 하고 이미 결정되고 한 스님들은 전부 상가 소속 스님. 교리가 틀리든 어쨌든 간에 뭐 만약에 걸주 스님이다. 뭐 좀 틀린 부분도 틀림없이 있어. 그렇지만 상가 소속 스님이다 할 것은 여러분들 그건 받아들여야 돼. 근데 그거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걸 결정해 주십시오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준형원인지 정형원인지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관할 권을 어떤 경우는 상가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상가에 소속되어 있는 스님이거든 전부 상가 정형원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맞습니까? 소리에 필요한 어떤 스님이 필요하시다 그럴 때는 요청을 하시면 스님들 안에서 상가에서 정해서 홍보해 드리는
틀림없이 이해를 하는데 그리 하더라도 상가의 소속 스님이냐 아니냐 하는 결정하는 것은 같이 모임을 하고 같이 의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상가에 소속되어 있다 아니다는 상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교리적인 차이나 그런 것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교단 소속이 법인 교단 소속이 될 수 있는 스님인가 아닌가 이제 그걸 저희들이 묻는 거거든요. 이미 상가 소속 스님이고 상가 소속의 분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으면 전부 상가 소속 스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십니다. 넘어갑시다. 단체 정회원 요거는 어떻게 되죠? 단체 정의원은 그 지금 그 경기부 경고를 보시면 지금 단체 정의원이 이제 우리로서는 이것도 아직 오래됐다 보니까 단체 회원으로 계속 남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국가에 뒷따라하고 그거는 이미 그 의사 표명을 했어요. 자기들 배제해 달라고. 그렇지만 재산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보리수 선언이 그 교단 소속으로는 돼 있는데 다른 부분, 이사라든지 제가 이사, 뭐 상가 이사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삭제. 지금 여기서도 삭제하는 걸로 그냥 분사무소 그렇죠. 군 사무소는 그대로 두고. 분사무소는 두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 삭제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보리수 선언에 보유재산으로 또 등록된 1억 9천만 원인가. 그것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포기를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의사표명은 전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른 등돼 있는 것, 뭐 상가이사, 제가이사 이런 부분들은 의사표명을 분명히 했어요. 그건 자기들이 수속 안 한다고. 그런 부분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 임원에서만 빼고 분사무소는 놔두고 분사무소하고 재산은 놔둔다는 그 말씀이죠. 예. 임원에서만 빼고 방송은 그때 하겠다 스님을 임원에서만 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임원에서 빠진다고 해가지고 상가 소속 스님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상가 스님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불타 길따를 하고 마버리 선언하고 태종사역은 이제 그를 태종사역을 단체 회원으로 어떻게 그거는 그대로 저번 달에 왜 자꾸 결정된 걸 왜 계속 다시 또 반복합니까? 이미 결정됐잖아. 그대로 두기로. 왜 자기들 의견하고 안 맞다고 결정된 부분을 다시 또 거론들을 해? 이러지 마. 한번 결정된 것은 그대로 그냥 넘어가요. 연수는 놔두고 영사인지 놔두고 여러분 사체용은 다 됐죠. 이렇게 정리. 단체 준회원. 전부 정회원이잖아요. 단체 정회원이죠. 준회원 없지요 그러면? 예, 준회원 없고. 그럼 바로 넘어갑시다. 교단 불사 통장 도시로 욕심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체가. 벌써 이 책은 이건 지금 말리과님 그 통장비가 되는데 지금 교단 불사용으로 통장이 있거든요. 그걸 완전히 뭐 교단 그 운영 그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고 그걸 없앨 건지 아니면 그래도 놔둘 건지 뭐 그걸 전번에 묻더라고요. 말했더니 그래서 그건 좀 정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지금
교단 불산하면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무작위 따서는 이거 하는데 그 돈을 썼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아있는 돈이 750만 원 정도 남아있었는데 그 50만 원 들어온 돈이 그 홍천님이 교단 불상문 연기 아니고 서울 담마와나로 였는데 통장을 잘못 이어가지고 다시 50만 원 빼고 지금 아마 700만 원 정도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장을 어떤 식으로든 빨리 정리를 해야 돼. 그걸 부탁에 따라서는 그 불사금으로만 한다 해가지고 행기면 부탁에 따라 넘기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갖다가 그냥 교단 지금 통장에다가 합쳐버리든지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해가지고 그 통장은 폐쇄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더 이상 그 불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구살리님은 그 통장을 계속 앞으로 불사용으로 뭐 놔두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아, 저는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린 얘기를 해서 저는 스님 그 테라와다 전체 교단 불사가 끝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둬서 지속적으로 불사는 받고 일단 불따라 교단은 일단락 된 거고요. 봤는데 그 대신에 이제 그 관리를 말르카님이 계속 하셔도 괜찮은데 제가 얘기한 거는 거기에 대한 이출에 대한 보고가 붓다 야나에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저는 교단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달라고 전에도 얘기했었고 예, 그래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와 같이 관리는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그거 달달이 그 출결 사항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맞다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돈이 한 700만 원 정도 돼. 이 700만 원을 어떻게 할지부터 결정을 하고 나서 그걸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대로 둘지 뭐 어디로 옮길지 결정이 되고 나면 이 통장 부분을 갖다가 어디서 그 할 건지 만약에 그 통장을 뭐 교단에서 불상으로 쓴다면 교단 운영위원한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교단 홈페이지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교단 자체에 불사 통장은 없어요. 네, 이게까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교단 통장은 이제 불사금 통장을 네, 해서 따로 만드는 건 때문에 없어요. 네. 그럼 뭐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지속하는데요. 근데 이제 불사 그 추진위원장이 말일관님으로 됐으니까 관리는 계속 그쪽에서 하시고 그 대신에 단 그거에 대한 그 보고는 홈페이지에 해서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지금은 부탁에만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뚫고 그거는 이제 그 그럴 수 없을까? 부탁일단 선언 때문에 네. 말일관님이 정해지고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교단 전체 차원으로 된다고 같으면 교단 집행부에서 교단 그 사무국장하고 총무하고 집행부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 거기 때문에 먼저 그것부터 한번 결정하고 남아있는 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 당사자인 부탁일단 선생님부터 한번 얘기를 어떻게 남아있는 돈은 이제 제가 뭐 실수로 넣어가지고 손님이 빠졌어. 그거 뺐는데 그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붓다에 길따라 선언에 고시한 금액은 원래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해봤어요. 그 제가 뭐 하다 보니까 이 서울 한다고 했는데도 우째 뭐 어떡하니 뭐 이렇다 보니까 그들 더 가지고 다시 또 그런 거 빼가지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서울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남아있는 돈이 거의 다 붓다에 길따라 선언에 불상으로 보시한 금액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은 그런데 어차피 그런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건 우리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부탁일단 다른 데서 저는 그게 교단 불사로 그 통장이 만들어져가지고 불따 일따로 그 선언 명의로 연 게 아니고 사람들이 교단 전체의 불사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해야 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건 저 생각은 불따 일따라 그 선언 보시로 들어간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교단 그 불사를 하기 위한 저 돈으로 전부 사람들이 보시는 그런 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 붓다에 길따라 선언으로 누가 주세요 하는
고시자가 있었어요. 예,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이라도 능가줘야지. 전체를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후따이 길따라를 배 고시한 불사금은 우리한테 능가줘야 네, 그거는 인정하는데. 예. 거의, 예. 자, 두 개로 나눴는데 그대로 두자는 얘기는 없어요? 저는 그때도 그대로 세 개가 얘기 나왔죠.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자들이 동의를 해주면 이것은 어쨌든 부탁에 따라서는 넘겨주던 교단에 남아있던 이건 상가에서 결정한 부분.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자들이 이건 이러쿵저러쿵 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동의한다면 상가에서 결정해가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해 없죠? 예. 됐습니다. 넘어가죠. 요거는 일주일 이내로 오늘 중으로 해가지고 내가 교단 운영위원장한테 제가 운영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이 결정이 나버리면 됐죠? 예. 각서는 운영 회장 여기 없나? 결정 사항이 아닌데. 그 사무소 책임. 그다음 2번입니까? 예. 2번에 본사무소의 교단 업무 책임자 결정 여기인데 이거 뭐 결정된 거? 지금 분사무소가 예. 후따이 길따라 선언하고 후따이 하나 선언은 분사무소 안 한다고 지금 안 한다고 했죠. 마고대 선언하고 그다음 우리 단마음 하나 선언 세 군데거든요. 예. 그 전부 제가 운영회장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 의견입니다. 우리가 적은 겁니다. 그렇게 적었는데 말까지만 빠져야 되고. 마음에는 여기 청원님이 운영위원장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 사람이 그걸 수행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그래서 마을에 대해서는 과하나님을 사무장으로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업무를 원하는 책임자는 과하나님으로 이제 바꿔요. 선원장 운영위원장이 아니라 근데 운영위원장이 현재로서는 하기 어려우니까 사무장이 하기로. 운영위원장 대리. 설이지. 언제 또 마법을 들어갔어? 사무장이 되버렸어요. 분신술을 하는 분신. 그러면 여기 회장은 해마다 잘안 돌아가. 각 선언의 운영 규정에 따라서 회장 선출을 그래서 하게 돼 있으니까 마무리 업무에 관한 것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제가 자르고 한다면 무조건 바하나님하고 소통하면 돼. 바뀌어지니까 회장은 언제든지 해마다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럼 결정을 해주죠. 그러면 그 각각의 선언에서 부따이 날 행사를 전후로 해가지고 임원진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걸 1년에 하든 2년에 하든 간에 결정해 그걸 전후로 해가지고 임원진 교체를 하는 식으로 우리 결정을 해놨는 바뀐 거 부따이 일달을 통해가지고 새로 임원진 이동해가지고 운영회장들도 이 안을 통일해 주면 임원진 개선이 되면 뭐 삼부를 한 이사에 하는 통보를 해 그대로 그러면 되겠습니다. 각 선의 운영회장이기 때문에 운영회장 바뀌는 시기가 거의 비슷할 것 같다는 걸 훨씬 편하겠죠. 자, 그다음 추가 의지와 기타 의지를 갑시다. 상가 정의원과 상가 정의원 정리됐고요. 사무부 이거 됐잖아요. 그다음에 한도 금액과 업무 범위, 예. 모든 게 이거는 네. 금액과 금액. 그 사무국에서 이제 그 이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얼마의 한도 내에서 지난껏 이제 쓸 수 있겠는지 그걸 좀 지원해 줄 것 같거든요. 참고로 저번에 그 야날코 스님 운영위원장을 할 때
모든 결정 상가에서 결정을 해줘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운영위원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을 그때 50만 원으로 정했었어요.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운영위원장이 50만 한도 내에서는 재량을 하고 50만이 넘을 때는 상가의 결정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 저 운영위원회 들어오는 보시금 쓰는 건 말입니까? 아니 각서는 거 말고 교단 각서는 선언해서 알아서 합니다. 50만 원은 뭐 50만 원 되겠습니까? 한 200만 원 올리. 그때 그랬다. 한 200만 원 올리. 그 기간을 돈 없어요. 돈 있으나 없으나 한 200만 원 올려야 되지. 뭐 50만 원 연도에 쓰면 뭐 한 해에 쓸 수 있는 뭐 금액을 정해야 결제가 되고 한 해. 못 들어가니까. 한 해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한 해로. 그게 아니고 일회가 아니고 1년간에 대한 1년간 쓸 수 있는 수출과 금액. 수입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 안에서 운영위원장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돈인지 매달 얼마 쓰는지 이런 것 나와야지 한 부분만 갖고 얘기하면 이렇게 회의가 길어져요.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 더 분명해야 될 것은 이사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상가의 의결을 거치는 모든 교단의 재산은 상가 소유입니다. 이사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금전적인 부분이든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그거 처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상가의 의결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교단이기 때문에 교단 소속이지 상가 아닙니다. 그거는 교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태국에서도 무슨 니까에 하고 다 그 교단 소속이 있습니다. 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단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뭐 뭘 어떻게 하자 이런 그 행정적인 부분인 것이지 재산적인 부분은 어떤 경우든지 그 선언의 상가가 결정해 줍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상가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그렇게 아니고 정관 변경은 누가 하는 거 그게 문제가 돼요. 정관 변경은 이사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사회에서 하죠. 그거는 이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사회가 그 제가 이사가 있고 저 상가 이사가 있어가지고 같이 합쳐가지고 이사회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한다는 것은 그거는 행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런 행정적인 부분은 상가하고 제가 동등하게 나가지고 그 두 그룹에서 의견을 맞춰가지고 결정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재산적인 부분은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뭐든지 할 것 같으면 뭐 선을 하나 지었다. 상가에 공명 올리면 하지 이사회에 공명 올리면 하는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재산적인 부분은 상가소입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가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가에 거친 것을 이사회로 서류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파티고사님 직후에서 서류상 법률상 얘기하시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재산을 서류상으로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유주는 스님들이 아니라 상가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에서 그 소속의 스님들이 결정하면 그것을 형식적으로 교단의 법인에서 서류상으로 돼 있는 분들의 이름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재산 그 권리 문제. 그러니까 권리를 권리 상가 문제. 스님들이 이사에 누구를 정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가의 결정을 받은 것을 이사에 등기되어 있는 스님들이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이사의 그 증인으로서요. 이사에 거기 스님들이 그 몇 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사회에 제과자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서류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법률상으로. 실제로는 우리 법률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선언이든 그 행정적인 부분 처리할 때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산은 상가에 다 속하는데 그 결정하는 거하고 이 정관 변경하는 거하고
이 변경이라든지 모든 것은 이사회에서 다 하는 아닙니다. 거거든요. 그 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어느 나라들 보더라도 이거는 그건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상가에서 결정해요. 그 부분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권은 상가에 있는 것이지 이사회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가에 있는 게 아니고 소유권에 있는 게 아니고요. 결정하고 그 의결하는 게 이사회에서 있다는 거지. 아니, 저 권리를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죠. 상가에 결정된 것을 상가에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그 권리가 교단 소속으로 상가 재산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 결정하고 의결하는 거는 이사회에서 하는 거지. 여기 상가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예. 상가에서 결정한 것을 그 법률상으로 등록 있는 스님들의 이름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그 상가 그 법인에 있는 몇 분이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사회에 몇 분이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 상가가 중심인데 그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법률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법률상을 등록만 해놓고 저희들 활동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지금 등기되어 있는 것은 모든 스님들이 상가 소속이기 때문에 지금 스님이 몇 분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상가에 스님이 늘어나면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요. 상가는 항상 그 상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어떤 회의가 있으면 결정을 한다고요. 그럼 그것은 동의를 해주면 상가 전체가 동의가 된 것을 서류상에 등기되어 있는 몇 분의 스님의 이름으로 서류상으로 정리를 그러면 이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건 제가자들은 전부 꼴떡하시죠. 꼴떡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사회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데 그게 상가에서 결정된다 그러는 것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앞으로 이런 이사회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근데 호자님 예. 그런데요. 저는 예. 정관을 봤을 때 스님들이 왜 정하셨는지가 좀 느껴졌는데 보니까 이사회 때 스님하고 제가자하고 비례가 다르잖아요. 동수가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들은 앞으로 이런 이사회는 잠깐만요. 말씀 맞으세요? 아니 잠깐만. 아니 말씀 맞으세요. 그런데 이게 결정할 때는 만장일치가 아니라 과반수잖아요. 네. 그러면 결정은 언제든지 스님들 상가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해하시면 지금 그런 말씀은 하실 그 게 없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바티고사님 네. 하는 얘기가 이해가 잘못 비슷해요. 비슷해요? 야. 제가 이해를 잘못해요. 예, 얘기하고 잘하시는데 비슷해요. 비슷한데 자꾸 틀리다고.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 자꾸 얘기하세요. 제가 잘못. 아니 부인에 우리 이사가 부인 아닙니까? 네. 그 결정에 구인이란 말이야. 예, 거기서 구인인데 구인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건 맞잖아요. 예, 맞는데 맞는데. 스님이 5부이란 말이죠. 예. 그다음에 제가가 4부이고. 예. 그럼 결과적으로 그거는 상가에 있는 분들의 대표를 하는 이사님들이 5부이니까, 예? 5부이니까 가만수로 찾아갈 가능성이 가만수로 많다. 거기 그건 이제 인원수는 그러는데 그 이사회가 회의가 진행될 때는 참석하는 사람이 있고 참석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야 뭐 대리로 그렇게 해가지고 대리로 위임장 그것도 우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위임장을 주면 되는 거고. 그 의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상가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제가 경험한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있던 선원에서 의결 구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재산은 상가 이름으로 귀속돼서 고시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상가에 있는 상인 제가자가 상가에서 선임한 제가자 중에 재무 담당이 그 돈을 통장을 갖고 운영을 해요.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그 상가의 최고를 주지가 주최한 상가위원회를 거쳐서 도장을 딱 찍어서 지출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상가의 제가 운영위원들이 일을 꾸며요. 상가 스님은 일을 안 꾸민다고. 그 상가 운영위원들이 일을 꾸미는데 어떤 일을 꾸미느냐면 여기다 집을 짓까요? 어떻게 짓까요? 상가 위원들하고 제가자 몇 명들하고 합쳐서 논의를 해요. 그 논의가 상가 운영회의야. 운영회의. 그렇게 해서 논의된 결정이 예를 들어 여기서 무슨 집을 짓자, 누가 짓게 해준다 이런 발의가 되면 그걸 가지고 스님이 가지고 와요. 와가지고 대표되는 스님이 상가 스님들 조직에 있는 운영위원들을 다 소집을 해요.
이런 발의가 제가자 운영위원회로 거기 해줬으면 하는 발의가 들어왔다. 이것이 합법하다면 우리가 승인해 줄 수밖에 없다고 결의를 해요. 그 도장 찍으면 집행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을 제가자 운영위원들이 다 해요. 돈만 상당히 네, 그걸 충분히 저 말씀 그러니까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알아듣겠는데 그 권리 구조를 설명한다면 그걸 전번에 저도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거는 지금 법인이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법인이라는 것은 그냥 이제 법인을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 올렸다 그러는 것 같으면 전번처럼 그렇게 상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회의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가 회의만 필요하지 이사 회의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사회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제가하고 그건 확실해야 됩니다. 제가하고 상가 예전처럼 그렇게 그 상가 회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회의가 앞으로도 안 해도 됩니다. 저희들 어떤 회의를 해야 되냐면 상가에 있는 상임 의원들하고 그럼 여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사회 회의도 안 하고 하면서 법인에 그 등기를 한다고 아니지. 그건 우리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재산은 어쨌든 상가에 소속이 아니 그 형식적으로 그냥 법인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실질적으로는 상가회의에서 하고 이사회도 하던 그냥 기능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그 허수아비 끌고 해놓고 거기서 뭐 됐다 그러면 상가에서 다 결정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법에 등록하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이사회의가 그 실질적으로 도장에 최종적으로 도장 찍는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상가에서 일어나는 일 전체의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상가 운영위원들이 발의를 해서 그 일이 추진되는 일 중에서 상가 스님들이 그거 괜찮겠다 하고 상가 스님들 도장 찍는 역할밖에 안 한다고. 상가 스님들은 그 일을 도모하지도 않고 꾸미지도 않아요. 선생님 잠깐만요. 이게 31조의 정관에 한번 제가 정관은 무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관만 따지지 아니 말고 그렇게 저기 대립적으로 지금 이 회의가 정관만 따지지 말고 이 실질적인 걸 따지자고 실질적인 거. 그럼 예전처럼 그렇게 상가 회의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하는데 이렇게 회의를 정기에 하는 뭐가 거예요? 정관이 바꾸고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정관에 따라가지고 여기가 등록하고 저 법적인 그런 거리를 받기 위해 가지고 이런 회의도 하고 하는 건데 그걸 전부 옛날처럼 상가에서 다 결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상가에서 저희들은 결정한 그냥 거짓말 하는 건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못 해줍니다. 저는요. 상가 지금 우리 이 저는 구조가 서로 제출해가지고 그렇게 등록 못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여기 이사회 이거는 그냥 이사회 허수아비로서 이렇게 해놓고요.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사회를 안 한다면 잠깐 스톱. 예. 잠깐 스톱. 이게 지금 계속 이거 가지고 의견을 분분하게 할 필요 없고 아까 내가 그 시발을 했으니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얀마의 마하시 스님 같은 게 마하시 스님이 있을 때는 마하시 스님의 독보적인 영향력을 해서 무난하게 잘 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난하게 잘 끌어갔어요. 마하시 스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이대 그 선원장으로 임명된 게 우반디타 스님이었어요. 우반디타 스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나니까 그때 이제 제가자들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자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결정을 하고, 뭐 재정적인 집행, 뭐라든 행사적인 거 이런 것들. 근데 상가에 갈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가 스님들은 옥두각시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반대 스님이 반기를 이 재산이 왜 상가 건데 왜 너가 제가자들이 운영위원회 만들고 너가 마음대로 이렇게 뭐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반기를 되니까 제가자에서 너는 그럼 선장 그만두라 해가지고 우반디타 스님이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반디타를 아마 만들어졌거든요. 그 내가 직접 내가 그것을 들여서 가서 있을 상황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 체제 안정이 그 사실은 좀 한동안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결정된 것이 뭐냐면 제가 운영위원회가 그 구성이 돼서 하더라도 재산적인 부분은 일절 타치를 안 한다. 운영적인 부분만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상가에 뭐 얼마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릴 것 같으면 상가에서 결제가 내리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취했어요. 지금 그렇게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왜냐면 재산적인 부분은 상가 소유가 돼 있느냐 아니면 그 법인이니까 법인 그 시키면 제가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하자는 거라. 어떠한 경우든지 운영 부분은 제가 다 하고 그다음에 법인 운영위원회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산 부분의 처분이나 뭐 변동 부분은 상가에서 결정해 주시기 직전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가에서 일정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만약에 그게 1년에 얼마든 아니면 한 번에 할 때 얼마든 너들이 재량권 써라 하고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걸 뭐하러 해요? 지금 1년에 그 운영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 같다가 그냥 제가 운영위원회 구성해가지고 보수 결정을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정관을 바꾸자는 말씀이에요, 스님께서는. 아니 내용이 그렇다는 정관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그럼 정관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처음에 만들 때 우리도 이걸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누가 만들어준 걸 가지고 그냥 사실은 살펴볼 기획도 없이 그냥 그때는 법인 만드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만든 것이고 그 대신에 이제 운영하는 부분에는 제가 하고 상가하고 동수로도 가지고 이걸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그 부분만 좀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이걸 어떤 식으로든 그 세세하게 본 것은 없어요. 근데 법인에 쉽게 말하면 재산이 등록되어 있다 해가지고 법인 이사의 결정권이 있다고는 얘기는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스님들께서 상가회를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정관을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그에 따라가지고 일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관에 따라가지고 일하지 다른 걸 가지고 지금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법인 정관 목을 상가회에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정관 31조에 이사회 의결 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가 이렇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재산 관리지 이것은 재산 처분이나 재산의 결정권이 있는 그 게 처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니, 보시면 관리 부분은 어떤 경우는 그러면 상가회에서 이 정관을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게 아니고 정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재산은 어떤 경우는 상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게 안 이어진 거라. 그럼 다시 이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관 여기에 따라가지고 하지만은 하지 정관 그대로입니다. 그 재산의 관리 부분이지 이것들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라 이사회가. 아니 여기 또 이런 저는 조항이 스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 이해를 정관 할 수가 다 우리 없습니다. 살펴보고 가죠. 33조에 재산 처분에 관한 규정도 있어요. 1항에 본회의의 기본적으로는 매도, 증여, 교환, 담보 설정을 하거나 채무 부담의 또 권리의 포기, 기체를 하고자 할 때는 제42조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항 보통재산 중 부동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설정 등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이걸 상가회라고 상가회로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 근데 잘못하면 재산은 고유재산과 보통재산이 있습니다. 고유재산으로 돼 있는 게 있고 고유재산은 쉽게 말하면 그 마법에서는 건물하고 땅, 그다음 붙잡이 일자로 5천만 원, 그다음에 마법에서는 9천만 원 1회인가 그것만 고유재산으로 딱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보통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통장에 들어있는 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도가 그래서 운영위원회 한도를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지 이 고유재산은 어떤 경우든 상가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가에 결정이 돼 있는 거지 다른 데 결정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정관에 고유재산, 보통재산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 32조에 기본재산하고 고유재산 아니고 기본재산. 기본재산이지. 기본재산이고 이제
그 부동산 개념입니다. 부동산. 기본 재산이 그 32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통 재산의 매도, 정려, 임대, 교환, 담보 설정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보통 재산의 정려, 임대, 교환, 담보 설정. 근데 지금 이제 지금 금액이니까 이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담보 임대 교환이나 담보 설정이라는 게 전부 그것이 않습니다. 근데 지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같이 이사회나 참가하고 제가 하더라고 결정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잖아. 조금 전에 뭐 700만 원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럼 이사회가 지금 상가회를 말씀이지. 상가. 아니 정관하고 지금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맞는 부분 충돌하는 부분이 뭐라? 여기 이사회가 전부 상가회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상가회로. 지금 기본 재산은 건들지를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본 재산은 어디 거예요? 법인 거예요? 아니면 상가 거예요? 기본 재산이. 이 교단 전부고 이 법인 교단 거죠. 기본 재산이. 이 정관이 법인 교단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부터 정관 처음부터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정관을 딱 다시 만들어요. 예, 다시 만들어야 왜냐면 돼요. 우리가 실제로 쓰려는 기본 생각하고 정관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정관을 새롭게 우리 테라와다에 맞게끔 정관을 만들면서 우리 생각을 집어넣어야 돼요. 예, 그렇지 그러면 않고 일단 여기서 여기 형식대로 쫓아가려면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일단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관을 다시 상가회의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다시 변경해 주시면 거기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해나가겠습니다. 그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뭐 저도 이 사람별 법인 하동 두 달 길 따라 그 법인 설립부터 서류 준비까지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이사님 말씀이나 부사님 말씀이 두 사람 다가 맞는 이야기예요. 법적으로 모든 것은 이사회에서 일어나게 있다 하는 말씀 맞아요. 상가에 이런 게 인정 안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관 만들 때 이 도나 뭐 부산시에서 자기들 소위 말하는 기본 패턴 정관을 줘요. 이렇게 해오시오 이래요. 만약에 이걸 다 바꾸려면은 이제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상가 회의가 있다 모든 거는 지금 쭉 나왔던 이야기가 열거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해당 관공서에서 그와 같은 정관을 인정해 줄는지 이건 난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정관을 바꾼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신 말씀이 법적으로는 정확한 이야기예요. 모든 결정이 이사회에서 다 하게 돼 있어요. 예. 뭐 자산 처분까지 기본 재산, 뭐 보통 재산 할 것 없이 모든 거는 이사회에서 하게 돼 있죠. 자, 이랬을 때 그러면 법적으로 할 것이냐? 이건 할 수 없이 그냥 법적이니까 자체 내수는 교단이다 했을 때 서로 믿고 그 실질적인 거에 따라서 할 것이냐 하는 거는 그건 선택의 문제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관이 없고 이대로 상가에 인정 안 했고 이대로만 하겠다 그러면은 할 수 없어요. 방법이고 방법밖에.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제가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정관에 되어 있으면 우리 북다와 함께 마찬가지예요. 이사가 쭉 돼 있죠. 아까 비슷한 말씀. 이사들은 어찌 보면 꼭두각시예요. 저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또 불교 같은 거고 충분히 호응을 해주고 하니까 결국 어떤 결정은 핵심인 사람들이 하죠. 일반 주식회사도 비슷하죠. 그걸 법적으로 하자 한 게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마시스는 돌아가시고 나서 법적으로 하자 이러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하니까 상관은 법적으로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가디다 뭐 나가고 하는 그런 게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정관대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은 정관은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고 실제 운용은 이 상가회의하고 지금 이사님 이야기했던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이냐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게 옳다 어쩌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정관에서 상가회의 좀 많게 들어가 있고 그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에 들어있고 그런 상가회의 개념이 어떠면 우리 제가자들이 다 빠져야 됩니다.
제과자들 상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 형식적으로 들어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회의하는 거 이건 안 맞습니다. 지금 이런 회의가 필요가 없고요. 스님들만이 상가 회의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려면 정관까지 가는 필요는 없고 임원 있잖아요. 내지는 들어가는 뭐가 임원은 제과자가 다 빠지면 됩니다. 이사들이라든가 임원들이 제과자는 빠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님 말씀식으로 나는 그런 걸 할 수 있다 하면 빠지면 되고 그걸 인정을 하면서 법적으로 진행을 할 수 없이 돼야 되니까 그냥 내 이름 올려놓은 건 나는 그건 하겠습니다. 모든 결정은 상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름 올려놔도 되고. 저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절대 이상 못합니다. 그거는 개인의 성격 문제다.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어떤 취지로 가야 될 건지 다 이해는 하고 있죠. 파티고 사람도 어떤 취지로 가야 되는 건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정관 때문에 안 되잖아요. 정관 때문에 안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취지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이제 다 이해하고 제가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정관을 바꿔보고 가능하다면 그리고 노력을 해서 가능하다면 바꿔볼 수 있다면 바꿔보고 그것이 안 된다면 그때 어떻게 할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자꾸 파티고사님 같은 그런 분이 있어야 사실은 맑아지는 거라고. 뭔가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지켜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사람이 서로 다 믿는다면 하지만 또 나중에 어떤 또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티고사님이 하는 대로 한번 모든 사람이 제가 그러다가 스님 합쳐서 합심해서 그걸 바꾸도록 노력을 해보고 만약에 그 장모스님한테는 그 법적으로 해결될 어려운 부분이다. 그럼 그때 한번 다시 상의합시다. 일단 바꿔보도록 노력을 합시다. 우리가.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이것 따르고 저것 따르고 하면 표리부동에서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정관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관 처음부터 완전 바꾸기도 하고 취지가 있으니까 그 취지대로 여러 사람도 있으니까 핵심적인 몇몇 사람만 만나서 이렇게 방향 설정하면 되게 방향은 나왔잖아요. 그 방향대로 정관을 고쳐나가서 해보면서 그것이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뒷문제잖아. 등록이 안 된다면 그때 가서 따지자고. 등록을 해보고 안 되는 건 그때 가서 따지자고.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되잖아요. 등록하기 위한 정관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그 정관을 상의를 해서 다시 작성을 해주십시오. 같이 하자고. 같이 해서 하고. 이때까지 저희들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이쪽에서 뭔가 하는 식으로 뭐 상가회의가 좀 이래가지고 도나 시에 들어가면은 이거 말고 그냥 이거에 맞춰 가져와요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자고. 왜냐면 사단법인 나름대로 자기들 그게 있어요. FM이 그게 맞춰서 해달라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어요. 그냥 이 관공서 일이라는 걸 이렇게 하고 그 대신 여기 올리는 임원이든 뭐 이사든 뭐 어떤 지금 여기 등록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는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융통성 있게 지금 그걸 이제 상가회의 있어야죠. 상가회의 정확한 방법으로 파티고사님하고 원하는 거 정확한 FM대로 상가에서 원하는 것과 제과자들의 비중을 적당히 둬서 정확히 운영하는 걸 작성을 해서 제출해서 등록을 한번 해보고 그것이 안 된다면 어떤 절충할 정할까 정해야지. 이것이 정관 따로 하고 그 실질 따로 하고 다르다면 여기 지금 우리 법인이 등록이 됐기 때문에 정관을 변경하려면 그 이사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문제를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지금 정부가 거짓말이 되거든요. 거짓말 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죠. 그 문제를 저는 그걸 못 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게 저기 제과자들의 필요성과 스님들의 필요성을 스님들하고 몇몇 제과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고. 간단한 것도 없습니다. 여기 이사회를 상가회로 바꿔버리면 그게 간단합니다. 그러거든 제과자가 다 빠지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뭘 지금 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간단한 건데 간단한 문제인데요. 왜 그것이 간단하지 않냐면은 거기서 그 제과자 빠진다는 것은 제과자 빠지는 구조는 그것만 바꾸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사회를 상가회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올리면 됩니다. 그럼 그 문제를 그걸 이제 상가회의에서 결정해가지고 이 정관을 어떻게 바꿀 건지 그걸 해주시면 저희들 제출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거기 스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 별도의 이것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니까 별도의 몇몇 사람들 핵심적인 그 말을 실질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 몇 사람 시간을 내서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 그러면은 이 부분은 지금 근본적인 부분이 근본적인 부분이 확실해야 돼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합시다. 그 상가 스님 중에서 한 분, 제가자 중에서 한 분이나 두 분이 만나가지고 결론을 내리도록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 사람보다는 네 사람, 두 사람씩은 해야 돼. 네 사람이 해가지고 빠뜨고사님하고 다른 사람을 선정하세요. 이게 분쟁이 문제가 생기면은 분쟁 해결하는 이게 다수결이 어떤 거냐면 양쪽에서 동수가 나와가지고 그 동수가 뭐 세 사람 두 사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합의가 될 때까지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깨지는 거고 합의가 되면은 이 사람의 합의된 것들을 결정을 따르는 게 이게 그 쉽게 말하면 분쟁 해결 방법이 불교적인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가 스님들하고 제가자들하고 지금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두 사람씩 해가지고 네 사람이 합의를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회의를 진지하게 근본부터 다 지금 모여갖고 이거 다 시간이 안 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그건 좋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뭐 어쩌겠어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거의 따르겠습니다. 여기 다른 분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은 지금 상가 스님 두 분은 두 스님이 좀 아니요 스님하고 아니 그거는 내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마땅치 않고 아니지 지금 가장 거기에 대해서 중치적인 사상과 이념을 갖고 있는 게 안 맞는 그거는 안 맞아. 그건 안 맞고 그거는 어떤 식으로 결정내더라도 그거는 어차피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스님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스님 생각으로 따라주십시오. 왜 사람이시는 생각이 어른들 스님께서 하셔야 되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배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사상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글자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뒤에는 좀 편해. 아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조금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우리 교사님이 말했듯이 소리에 맞을 거. 이러한 지금 이 현재의 정관 체제 하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사든 인문이든 거기에 내가 동참할 의사가 있다 없다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예요. 다음 여기 이런 정관 체제 하에서 모든 건 상가 회의에서 주재하는 대로 된다. 두 개가 안 맞다. 나는 여기 이청을 모르겠다.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다시 말해서 이사장님이 지금까지 쭉 해온 이런 거로 봤을 때 그럼 지금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정관 자체를 바꾸는 것보다는 이사회 조직원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상가회의의 의결을 된 거를 그대로 잘 집행해 줄 수 있는 임원들로 구성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떤 상가와 제가의 합의로 잘 나가자고 구성 인원을 행성해놨으니까 저는 토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 뭐 이사 여기 법인 이사하고 하는 것은 스님들 말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만 좀 구성이지 솔직히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문서상으로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가 스님들은 당연히 모든 재산의 소유권은 상가에 있기 때문에 상가 스님들이 결정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이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나라 테라와다 불교권도 각 사원에는 다 그런 행태를 띄고 있어요. 그 기본적인 생각들은 그 재산은 어떤 경우든 상가 소유라고 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그것이 법인이 되어 있다고 법인 소유라고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뭐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뭐 상가 소유인지 아니면 그 법인 소유인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오늘 빨리 결정하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언제 만나서 언제 할 것인가 날짜를 지금 정해요. 추후에 통보하지 말고 지금 정해서 그 기왕에 나온 말이니까 지금 저는 무조건 따라 들으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요. 날짜 언제 만나서 누가 언제 만나서 할 건가 그 저기 회장님하고 다 지금 결정을 하자고. 그래야
이게 또 전화상으로 사람 다 모여 있을 때 결정을 해. 누가 스님은 누가 할 것인가 하고 제가자는 누가 할 까 결정하세요. 그리고 만날 날짜는 서로 적당한 날짜에 되니까 그날 해서 빨리 신속하게 합시다. 어차피 박사님은 한번 내 의견 한번 들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의견을 하는 거예요. 그거 이거 한번 이때까지 제가 토론을 해서 네. 만일 두 분 한다 네. 해도 나오는 결론은 호동 스님처럼 그런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장훈선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 네, 장훈선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 장훈선이 그거 결론이 현실이에요. 그건 현실인 줄 아는데 그렇게 결론 나고 나면 제가자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 박대고사님 같이 뭐 제가자가 허수아비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단지 단지 이건 하나 있어요. 맞습니다. 네. 허수아비가 아니고 네. 사실은 정관 자체가 허수아비예요. 원래 저대로 해놨다 해가지고 결산 보고 재산 처분할 때 이사회 전부 다 의견 거쳐서 뭐 어째가지고 보고하는 안 합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재산 몇 개 처분할 때 그냥 내 이사장이 이거 이사분 도장 받아서 처분하면 규모가 돼요. 작으니까 스님 한마디 아니 이건 규모하고 틀리가 없어. 똑같은 사단법인 제가 법에 이렇게 적용을 잘 받으니까. 모르는 입장에서 그래서 예. 오히려 이게 꼭 두가시고요. 중요한 거는 내규입니다. 사단법인 자체 안에서 이 자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느냐 내규를 잘 정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면은 제가자든 뭐 상가든 충돌 없이 서로 합의해서 해 나가면 꼭 두가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저는 그런 꼭두가시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 안 따라주면 그 등록하는 게 서류가 전부 미저 서류가 되거든요. 그걸 저는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밤새도록 이게 아니죠. 그 운영위원회든 명칭이 어쨌든 그걸 하나 정하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들어가면 네. 거기에 맞게 정관이 돼야 되거든요. 정관이 변경이 돼야 돼요. 아니 정관 변경 안 되거든요. 이거 지금 변경하는 걸 누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결정 나면 법무사에 맡기면 하면 됩니다. 박대고사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저 추진하는 게 아니고 결정을 하기 위해 지금 그 일을 지금 뭔가 그러니까 법무사가 일을 추진할 거잖아요. 예, 그 결정 난 것만 알려주면 바로 그러니까. 성명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결정 난 것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정관이 지금 변경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아니, 여기 이사회가 그거 안 돼 있더라도 지금 그 쉽게 말하면 법무사가 일을 추진하는데 필요한데 필요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게 지금 뭐가 있냐? 지금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기 전까지 그거는 전부 다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그거 결정 상가의 재산 그거 문제가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문제가 된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거는 외로 치고 법인의 등기 변경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에서 지금 구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일단은 보류를 하고 지금 하는 부분을 추진해도 관계는 없잖아. 예, 그렇죠. 그럼 좀 추진해라. 예. 일을 일단 추진해가지고 변경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 근본적인 부분은 나중에 결정해도 관계가 없잖아. 예, 그래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예. 됐죠?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실제 내가 경험을 해봐왔고 또 지금 테라바드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제가 뭐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스님들이 이 부분을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됐으면 이 부분이 계속 남는 문제니까. 그럼 여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다 추진되는 겁니다. 이래도 저래도 네. 이렇게 할 거든 저렇게 할 거든 의심할 거 없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그 빠뜨고사님의 그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정관권도 맡고 이것도 맡기면 해보고 안 되면 나중 얘기지만. 아니 지금 그건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지금까지 배운 이야기가 이 정관에 따라 가지고 지금 다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틀려버리면 여기서 문제가 제기되면 원점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원점까지 온 걸 그대로 가지고 계속 해나가겠다는 것은 이 정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추진하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현재 예. 그 쉽게 말하면 재산의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 하는 부분은 보류를 해두고 나면은 다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잖아.
정관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해나갑니다. 이거 뭐 해석을 어떻게 하든. 예. 정관에 따라서 하는데 예. 하는데 등록하고 변경하고 하는 데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잖아. 예. 그럼 그냥 일 추진하라는 거라. 예. 그대로 하라. 이거 쉽게 말하면 그대로 하라. 재산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부분은 임시 보류를 해두고 그게 법인에 있다, 뭐 상가에 있다. 지금 이건 아까 결정할 그 수 말씀이 없는 아니고요. 뭐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가회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최종 결정을 그거는 재산에 대해서 관련 최종은 이사회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추진돼가지고 지금 다 해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지금 스님께서 제동을 거셨잖아요 지금. 아 자꾸만 그렇게 저기 그게 대립관계가 아니고 아니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다가 법인에 둘 것이냐 상가에 둘 것이냐 이것에 대한 걸 갖다가 지금 이의를 제기를 한 것이고 빠띠고사님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어쨌든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법인에 있다, 법인 이사에 있다 하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이 같지 않습니까? 지금 상가회에 있다 그런 것 같으면 권한이 상가에 있는 거고요. 교단에 있다는 것 같으면 이사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예. 법인들 할 것 같으면 이사에 있죠. 예.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나라든지 법인이 다 구성되어 있는데 그 뭐 절이든 뭐 사원이든 간에 그걸 상가 소유라고 하지 법인이나 이사의 소유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그럼 거라. 이를 지금 추진하라는 것은 선생님께서는 요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요게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보고 이를 추진하라는 이 말씀이죠. 지금 현재는 그건 보류가 되어 있을 것 같으면은 아 보류든 어떻게든 여기에 있는 정관에 따라가지고 이를 추진하라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네. 정관 변경하고 추진하는 데는 그 소유권 그건 지금 그러면 어려 꺼낼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보류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걸 보류하고 일을 추진하라는 거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자, 또 다음. 그러면 이인 그건 할 필요가 없죠. 이제 결론 났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럼 아까 업무부 준비할 때 10만 원이냐 그것까지 결정했는데 그거의 결정이 안 됐죠. 50만 원? 우리 형편에 맞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옆에는 돈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추진되는 데서 큰 돈 들어가는 게 지금 얼마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게까지 정보가 돈이 써본 적이 없습니다. 가정에 결제를 해본 적이 좀 없는데 지원이 있어요. 스스로 돈 쓰면 되겠지. 아니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전부 제가자들 결정해가지고 뭔가 뭐 일을 했어요. 그때 그게 쉽게 말하면 법인 중심으로 한 거거든. 그래서 큰 돈이 얼마까지가 써봤어요. 네. 있습니까? 아니 같은 변경하는 회사 것 때 같은데 선생님 제가 저기 3월부터 맡아서 네 제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제가 이번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가 결정했다기보다 이제 주로 마하보디 쪽에 지출이 아마 행사가 많아서 많았거든요. 그랬을 때는 늘 스님 사과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좀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 제가 이사장 스님하고 의논해서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암암내 그냥 한 건데 지금 이거 왜 그러면 지금 법인대로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주자면 시원하고 이사의 결정 안 되면 쓸 수가 없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뭔가 쓸 수 있는 돈들은 풀어놔줘야 되거든. 네, 제 생각도 저가 지금 결정을 내리자면 그런 이게 그런데 금액이 지금 하는 게 미니멈이 아니라 맥시멈이니까 저기 그래도 그 맥시멈까지 저희가 다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를 해주시면 저희가 아껴서 주로 지출 나가는 일들이 어떤 다 건지. 내역이 제일 저기 행사 때 이제 준비하는 것들을 보는 거 같고요. 보통 얼마나 파티나는 정확하게는 파티나 같은 거 할 때 네 교단에서 지원금이 어느 정도 나오나? 제가 통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들어간 내용 알잖아요. 지출 나가는 게 꼭 뭐 스님들 거마비 네, 뭐 네. 이런 거니까
네. 같은 행사가 제일 많이 들죠. 그거 왜 금화비하고 또 100만 원 스님 아래로 100만 100만 원은 안 될 겁니다. 안될 걸로 한 200만 원 넘게 될 겁니다. 넘어요. 아니 근데 그런 근데 카티나에 대한 전체를 그때는 카티나는 나중에 뭐 네. 회의해가지고 결정하고 뭐 네. 그러면 되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융통하게 그 일반적인 운영면에서 조치 할수 지출에 있는 게 대해서 매체와 관계없이 행사 있을 때 1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뭐 운영위원회에서 쓸 수 있게끔 하고 그게 넘을 때는 이사의 결정을 뭐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 야날코 스님 있을 때가 벌써 이제 뭐 그때 50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물가로 치면 뭐 100만 원은 안 돼요. 그러면 알아보고요. 어느 정도 때는 그때 큰 행사 때 어느 정도 지출되는지 알아보고 오십만 때는 결정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1년에 큰 행사가 몇 개 있는데 그거 외에 말고 그거는 행사가 있으니까 지출이 나가니까 돈이 모여져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운영 자체에서 지출해야 될 돈이 있을 때 얼마까지 해줄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정해졌어요. 뭐 가띠나 그다음에 붓다의 날, 뭐 무슨 뭐 세미나 있으면 세미나 이런 건데 큰 지출 있을 때는 어떤 경우든지 얘기가 있었었고 작은 지출들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작은 지출은 100만 원 한도 내면 뭐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100만 원 정도는 뭉통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큰 행사는 그런 거 갖고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통과할 거예요. 그냥. 그 옆지가 100만 원. 마지막에 1회 100만 원인 거죠? 1회 100만 원. 그렇죠. 네. 1회 100만 선생님 1회 100만 원입니까? 그렇죠. 미래에 1년에 한번 알고 있을 거. 교단 행사 시에 스님 금압이 이게 지난번에는 얘기만 하고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거 지금 현재 결정되어 있는 거는 까티나 때 스님들 10만 원씩 되는 거 외에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정식으로요? 정식으로. 나머지 때는 스님들 금화비는 일치가 없었습니다. 탁발해가지고 보시 들어오는 거 그거는 뭐 별도이고 뭐 교단 내에서 따로 지출 나왔는데 까티나 때 없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제 공식 행사를 많이 하시면 멀리서 서울서 오신다든가 그래도 스님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까티나 때 공식적으로 교단에서 금화비 10만 원씩 나가는 것 외에는 스님들 용체들이 우리가 행사하기로 하는 게 3번이잖아요. 카티나 북한이나 상관이나 3번 행사하고 세 번은 반대. 그래야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 돈이 없으면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감안하고라도 테라와다적인 정신에서는 잘 안 맞습니다. 금압이 주고 가지고 뭐 와서 차비 다 주고 뭐 오는 거지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느냐. 그래서 이 얘기는 그냥 이때까지 지금 수년을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 까티나 때 지출하는 것 외에는 일철 금압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그 음악이 혹시나 모르겠어가지고 좀 오래 결정되면 그거 버릇 때문에. 그거 버릇 때문에 네. 그거는 아주 그건 아닙니다. 지금 대성불교에서도 금압이 없애려고 하는 판인데 고맙습니다. 이거 왜 따라하려고 그래요?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그러면 카티나 때 하고 붓다의 날을 그딴 날 없습니다. 없어요. 일철 없어요. 까티나 때 외에는 이때가 없었어요. 각 선언에서 아이고 뭐 없으니까 우리 스님들 얼마씩 하자 자기들끼리 가출해가지고 내고 한 스님들한테 뭐그 보시를 안 주기 위해서 탁발하는 행실 그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교단 차원에서 하지 까티나 때 외에는 없습니다. 유단 차원에서 까티나 때만 까티나는 공식적으로 스님들 생일이기 때문에 그날이 원칙이 그
상가의 날뿐 아니라 그 스님들이 이제 일제에서 이제 개방되는 날이거든. 일제 끝나고 나서 요것도 다 그리고 만행을 떠나서 이제 생일날이기 때문에 끝날은 우리가 주장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형편이 안 되는 스님들도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형편 되게 만들어요. 뭐 개인적으로 보셔야 하는 거 해당하면 그래서 대부분은 보면 개인적으로 보시라든지 그 주차는 선언해서 알아서 준비를 하는 그건 교단 차원에서 하죠. 그건 맞아. 선언해서 형편껏 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은 또 알아서 살펴줘야지. 이게 가까이서 오는 사람들은 그냥 하면 되는데 저기서 멀리서 오는데 저기 없는 사람들은 알아서 챙겨주는 그런 따뜻한 문화가 있어야 된다. 알아서. 그 알아서 때문에 사상화 스님이 엄청 허리가 휘었습니다. 그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건 있었어. 자, 마지막으로 교단 사무국하고 사무국이라고 이게 뭐죠? 아까 보니까 어느 봄에 그거 지금 사무국이 아까 100만 원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 그 금액을 그냥 뭐 지원하는 예를 들어 넣은 거는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다음 달도 해원 다음 달 행사에 대한 얘기는 문제나 그리고 저기 그 마하보기의 운영위원장이 청문이 운영하고 청문 대리 그 사무장이에요. 그걸 안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운영위원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박선홍 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돼 이렇게 나가면 거기 운영위원장이 바뀐 거거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바꾸질 않았다고 나중에 이제 바꿀 거겠지만 지금은 여기 분명히 명칭을 그 대리인 청문 대리인 이 말씀입니까? 그거는 그건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다 이렇게 썼잖아요. 박선원의 운영위원장 이렇게 출근한 그 위에 저 뒷부분은 제가 이렇게 제 생각을 적은 겁니다. 예. 책임자 결정 여기까지만 끝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자 결정으로 문구를 바꿔야지 운영위원장 하면 그거는 제가 이런 의미라고 이제 제가 그 운영위원장이 모르면 네. 운영위원장 누가 선언에서 뭔가 연락을 할 때 대표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해놓은 거잖아. 우리한테 방안하러 그러니까 대표자를 마흔하를 하되 각선언의 운영위원장이 누구라고 한 명칭하면 안 맞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뒷부분. 그거 빼면 지금 아버지 선언에서 책임자는 방언하님이고 그 서울은 이제 제가 하고요. 연락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 선장님 하고 그렇게 대부분 말리까지 하고. 그 다음 달 행사는 복다의 날 여기서 하기로 지난번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토요일이에요, 일요일. 이거 27일 그 27일로 그 확실히 결정을 날짜를 맞지요? 안 했습니다. 그때 27일 하기로 했어요. 27일 나기로 결정했는데. 근데 일요일이 사람이 오기 좋아요, 토요일 오기 좋아요. 보여드리면 될것 여기 같은 경우. 다른 데 보통 보면 토요일 날이 27일 소리 안 언제? 할까요? 서울 쪽에서 오는 거는 어때요? 5월 목사님 서울 쪽에는 어때요? 토요일이 좋아요? 일요일이 좋아요? 일요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일요일이 좋을 것 같아요. 일요일 토요일 날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직은. 서울에 이번에 내려올 때 차 맞춰고 오실 거지? 그것까지 이야기 안 나왔습니다. 서울에 차 맞춰고 오실 거지? 사마차 우리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KTX 가까운 거보다가 훨씬 좋은 걸 저기서 연하고 5월 들어가는 데들이 많습니다. 혹시 그 도착하는 시간에 KTX역에 도착하면 마하보드에서 갈 거거든. 그럼 차가 그 연기해서 오면 되니까 우리도 어차피 들려면 그러는데 2대 정도 섭외해서 우리가 같이 픽업을 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거기 바하나님이 저요? 아니 거기 우리가
여기로 오려면 어차피 원양을 거쳐서 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 차편이 거기 울산에서 내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바하나님이 통제를 해서 몇 사람 되고 가면 차를 동원해서 피복을 해보자는 얘기지. 아니 서울은 그거는 우리가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은 이번에 그 선언도 말을 하고 했으니까 분기에 좀 이렇게 많이 교회 부흥이 하듯이 좀 했어. 지금 그래서 시점이 아니고 20몇은 버스든지 40몇은 버스든지 세워서 몇까지 야외에 오면 그것도 좀더 적게 들고 부담 주시지 좀 마세요. 더 적게 들고 한 사람의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열차 타고 오는 게 낫지 버스를 타고 거기 올 사람이 아니 그 한번 떼어보라고 분명히 떼어보라고 그게 그런데 오히려 더 이길 수 있어요. 있을 거야. 편리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 그거 좋아. 이게 이게 지금 2시간뿐이 안 걸리는데 아, 버스는 맞다. 5시간 내를 걸려. 체력 하고 가요. 시간이 엄청 걸려. 10시에 못 가신다. 10시에 띠띠는 2시간이 그러면 피부 문제는 시간은 마음에서 적극 협조할 테니까 우리 식구들이 좀 적극 협조할 테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람 수하고 미리 연정해주면 되도록 차를 어쨌든 2대 이상은 우리가 보낼 모양이니까 우리도 협조할게. 그 대구하고도 그 링크 해야 돼. 대구 쪽. 오다가 아니 오시면서 들려서 태울 수 있으면 하고 오시면 되지. 되겠네요. 대구 쪽하고 협조. 자, 그거는 나중에 하고. 어떡할래? 그 풋타이 날 행사 때 전에 같이 탁발하고 법문 듣고 뭐 오후에 와이파이 할 거라니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야. 아니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이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몇 시까지 할 건지 그 문제를 제기를 해 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뭐 어떤 스타일로 어떤 오후를 만들면 좋겠느냐 우리 공동에 머리를 맞춰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결정을 해야 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탑발을 해야죠. 테라하다니까요. 교단에서 하는 건데 탑발을 지금 해야 될 건데. 근데 그 탁발하고 하면 오전에 그게 시간이 아니 많이 여기서 잡는 안 거지. 하고 밖에 여기 그렇게 여기는 내가 들어와도 돼. 예 그러니까요. 쭉 서가지고 예, 있으면 맞아요. 제가 다 이렇게 써가지고. 선생님들이 예. 똑같아요. 그렇게 하죠. 여기서는 못하지 못하겠어요. 스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적인 행사였는 것보다는 차라리 스님 법문이 2번 들어가는 게 낫겠냐. 그래서 10시에 스님들이 그 야외 저쪽에 제가들 쭉 조율해 있으면 사람들 주는 거고 이런 사람들만 조심을 해가지고 그 탑발을 해가지고 스님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가들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오전 의식을 하면서 법문을 한 차례 해가지고 오전 끝내고 그리고 공양하고 나서 오후에 뭐 1시부터 또 다른 사람 하고 그때 오후에 그 정회 해가지고 사람들 싫어해요. 맨날 듣는데 그날 또 듣는단 말이야. 그거 끝나고 정회 시간은 좀 가만히. 근데 이게 결정이 다 되면 총회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법문 말고 다른 거 없을까요? 공양이 끝나고 나면 되게 보면 전부 다막 기가하기 바빠가지고 붙들어도 다 오로 가버리고 평소에 뭐 그렇게 많이 스님들은 저거 아니죠. 아니 끝내기 저거 아니 그래도 멀리서 왔으면 뭐 뜻깊은 게 있어야 되지. 맨날 스님들 뭐 오늘은 무슨 날인데 부처님 오셔서 양손 해봐야 그냥 별로 안 좋아해. 내가 물어보니까 다 안 좋아해. 마무리는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그거 오후까지 또 법문한단 말이야? 그럼 내내 나와. 스님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내가 물어봐서 여기 설문도 다 했는데 안 싫대. 좋은 아이디어. 저 얘기하고 싶어요. 예. 제 친구들이 저한테 맨날 토요일마다 어디 가냐 그래서 절에 명상 배우러 간다 했더니
애들이 되게 오고 싶어 했거든요. 명상을 일반인들 대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명상 있잖아요. 간단한 그런 행사 같은 위주로 뭐 명상교실, 뭐 이름 명상교실 이런 거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저 젊은 친구들은 요즘에 한 번이라도 그냥 법담 해보고, 그러니까 애들이 불교 문화에 되게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좀 거리감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걸 좀 줄여볼 수 있는 뭐 행사? 문화 행사 같은 거. 스님께서는 법문하시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조금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이건 일일 명상교실이라는 거는 같이 뭐 수행하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소개 정도를 해줄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날 분명히 오실 때 친인척 분들도 많이 오실 거고 한데, 저희들이야 뭐 윗바사나가 뭐다, 어떻게 왜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 알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모르겠어요. 근데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탑이선 탑돌이하고 그리고 뭐 그날 저녁에는 명상하고 낮에 우리도 탑돌이 같은 거 뭐 그런 애들하고 뭐 이렇게 뭐 강강술래 비슷하게 또 노는 것도 한번 해보고. 아니 굿데이라는 교육일이잖아요. 교육일에 앉아가지고 뭐 수행하고 있다고. 이게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움직이시는 동선이 필요하다고. 이게 거의 대부분 그 붓다의 날 행사들이 스님한테 공양 올리는 게 첫 번째예요. 공양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법문 듣는 거, 이거 빼고는 사실은 없어요. 다른 나라들도 다. 너무 거의. 오후에는 어디 뭐 그럼 우리 타고 한번 드려야 되나? 이제까지 예를 보면 공양을 하시고 스스로 가실 수 있는 분은 다 스스로 다 가버린다. 거의 뭐 하게 해도 남에 있는 분은 없습니다. 다른 데는 가야 돼. 재밌는 게 있으면 안 가지. 재밌이 없으니까. 한계가 그럼 기본적으로 그날 오전에 탁발에 와가지고 뭐 법문하고 뭐 마치는 행식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외 뭐 플러스 되고 하는 것들은 부탁이 따라서는 한테 아예 맡기거든요. 나머지는 제 생각에 스님들과의 그 대담이라든가 법담이라든가 이렇게 자기 둘레둘레 앉아가지고 결정을 해주십시오. 그 결정을 해주면 시간 한두 시간 많이 가도 괜찮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만 앉아가지고 스님들하고 우리가 늦게 있으라는 얘기지. 스님도 안 좋아하신다 이랬다. 아니 우리는 괜찮아. 아니 스님 괜찮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날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어디 뭐 야외로 저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나누시고. 그럼 오후에는 스님들하고 법담 나누는 시간. 거기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테마로 해가지고 부탁이 일단에 선을 내서 정해주는 대로 결정될. 그럼 뭐 좋은 아이디어는 스님들께서 각자 내서 가지고. 근데 스님들이 각자 특징을 만들어 봐야지.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그 제자와 그 상가와 간에 그 화합을 그 위해서도 스님과 저희 그 신부들 간에 참 이렇게 끈끈한 이렇게 유대관계가 좀 있어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그 테라와타처럼 이렇게 스님과 제자들 간에 유대관계가 약한 데가 아니 없어요. 우리 많이 가까이 하는 것도 아니 가까이 저기 있다고 내가 오락했잖아. 아니 진짜 대승 붙는 데는 진짜 그 세다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지금 뭐야? 아까는 자기들이 저기 가 있는데 내가 오락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래, 가까이 있고 싶다니까. 좀 자기들이 멀리 가는 저 하기 위해서도 뭐 어떤 방편이 뭐 그러니까 그런 방편으로 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수는 스님하고 제가들하고도 이것도 이렇게 알파고 우리도 알파고 하지. 막 그래. 스님 아까 저기 우리 청소년 우리들은 이 성인이라서 다 알고 오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이들 쟤네들한테 이제 호교에 이제 처음 만남이잖아. 그때 쟤네들이 몇 명
본다면은 사실 명상의 유익한 점, 걔들 수준에 왜 유익한지 그런 걸 잠시 이렇게 스님께서 설명해 여기 주시고 있잖아. 그런 사람 요리 쪽 하면 되고. 실제적으로 10분, 15분 잠깐만 얼마큼 마음이 좋아지고 가라앉는지 이제 체험하는 그런 기간도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윗바사나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떼사상인 스님 있잖아. 그러니까 윗바사나에 관심 있는 분은 오후에 물을 수 있는 요리 쪽 하면 돼. 그다음에 이제 뭔가 법령이 필요한 뭐 삼법인이나 무상고하고 필요하면 열려 오면 돼. 나는 그냥 너무 놉시다. 그런 사람은 나한테 오면 되고. 이렇게 자공스님은 오실 거죠? 막말로 오시면 자공스님은 그 인생 사는 법 이게 좋잖아. 많이 살고 인생 사는 법 테마를 이렇게 맞박에 이마다 딱 적어. 요 인생 사는 법 아니면 수행 여기는 삼법이니까. 아마 그래 하는 게 거기에 그래도 제일 무난하게 그래서 피켓을 들고 있던가 피켓 만들어서 우리가 들고 있을게. 괜찮죠? 스님 저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 지금 저희 동네에 거의 다 태국인들이 사시거든요. 원룸에 공장에 와 있어요. 그분들이 마음 붙이실 것도 잘 없고 해서 이번 기회에 조금 크게 홍보를 크게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요즘 말하는 입소문 마케팅 있잖아요. 바이럴 마케팅으로 이렇게 언제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한번 와서 구경을 해봐라. 왜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태국 불교 국가라서 이렇게 그냥 스님들 뵙고 비슷한 가사 입으신 스님들 뵙고 예불 한번 같이 올리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날 태국 말이 되시는 스님이 계시거나 태국 스님, 국적이 태국인인 스님이 계시면 그 교수를 하나 만들어주셔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이 언니도 처음에 이 절에 오고 싶다고 했던 이유가 시발점은 그거였어요. 안 좋은 일을 겪어가지고 뭐 이야기하면은 기니까. 근데 그분들 언니들께서 저보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스님들을 뵙고 좀 풀고 싶다, 마음을 좀 놓고 싶다 해서 원래는 태종사를 갔었는데 너무 멀어서 이번에 웅촌으로 왔으니까 한번 가볼까요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오셨어요. 몇 명인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만 해도 한 10명 정도는 되고. 거기서 무슨 하나 행사를 할 걸 뭐 저희가 하면 안 될까? 그래도 와서 같이 하는 게 중요하죠.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 봐야죠. 방금 말하잖아요. 같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태국인들을 아예 언제 올 건지 태국 사람들 모으고 그리고 태국 스님 몇 분 섭외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화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불교로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좀 어떻게 연결고리를 한 번만이라도 만들어 보면 태국 사람들은 페이스북으로 알아서 다 마케팅을 해줘요. 사진 올리고 내가 어떻게 했고 스님께서 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초대를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움들 같은 거 들어보는 자리도. 그랬어요? 유학생들이라고요? 아니요, 여기에 공장의 근로자들이에요. 유학생들도 있어요. 방향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뭐 자꾸 이야기. 부탁 일단 선언해서 기본 방향으로 해가지고 한번 정해봐봐요. 그런데 그날 몇 시부터 총회를 하게 될까요? 총회는 뭐 그거 한 1시간 오후에 정형원만 뭐 해가지고 뭐 간단히 여기 가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정형을 일단 필수적으로 네. 참여하도록 그걸 그 정형 그 리스트 해가지고 다 밴드를 다 초대를 해가지고 다 알겠습니다. 기타 또 뭐 있습니까? 지도자나 스님 출정권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스님을 오시는 분을 확정적으로 인연을 정해서 그 부분에 변동사항이 없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전에 보니까 변동사항이 있어가지고 자리 부족한 문제 또 의전 문제가 복잡해졌으니까 그 부분을
며칠 전. 근데 그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네. 까치나 때는 강거를 지낸 스님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해야 됩니다. 초청된 스님이. 나머지 때는 테라바다에 관심 있는 여성 불교 스님이라 하더라도 오고 싶으면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스님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기본적인 스님 있잖아요. 누가 오실 건가 물어봐서 다 물어본 걸 체크해서 그 확정적인 인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 오지 말라 오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늘 보면은 혼란스럽고 이 경험이 주는 것도 뭐 나중에 부족해서 뭐 이런 마부대도 행사해보니까 그렇게 나중에 허겁지겁 했거든. 뭐 아무 오겠다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세 사람 왔단 말이야. 이게 그때 이제 제가자들 주머니 꺼내서 부지런히 이런 상황도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하루나 이틀 전에 확정적으로 정해놓고 그걸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그거는 저기 어쨌든 상가 그 운동위원장 맡아 있는 대자삼의 스님이 며칠 전까지 파악해가지고 상가의 스님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상가 스님. 상가 스님이 해당 연주를 위해서 오는 곳이 돼야 되지. 여기 어쩔 수 없이 소문 듣고 오는 거는 뭐 대책이 없는 거고. 상가 스님이 뭐 누가 좀 데려오고 싶다 오게 초청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확정적으로 여기 사람들이 인원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서울대기 그때 나중에 저희들이 전화를 알아보면 됩니다. 그렇지. 하루 전에 하루나 이틀 전에 알아보면 돼. 일반 우리 교관님들도 대충 인원을 알아야 음식을 이게 마부대에서도 갑자기 지나가다 스님이 쉬고 왔어요. 몇 명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이제 이런 상황이 변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자도 각 사람별로 대충 잡아가지고 한 일주일 전까지는 부탁일때 선언에 통보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 상가 스님들도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계세요. 네. 몇 택배가 계세요. 네, 잠시만요. 선생님 아마 쓰는 거죠. 불상 그좀 알아보셔야 돼요. 금액을 좀 아셔야 저희들이. 스님한테 알아보시려 그러면 안 되고 운영진에서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은 이제 거기다가 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님이 어떤 걸 알아봐 주면 도움이 되는지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불상을 그러니까 불상을 스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불상을 태국이나 미얀마 걸 1시간 40분. 스님 의견은 그리고 흉몽 44분. 테라와다 스님이니까 미얀마나 태국 스님을 모시면 좋지 않을까 의견이에요. 제가 담마가나 소속이 여기 자이 비디오 뺀. 의견을 낸 거예요.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셀피 나와 이거. 그거는 거기 핵심 인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지 뭐. 다른 사람들 우리는 잘 모르는 일이야. 또 거기에 뭐 반대할 일은 없잖아. 스님이. 불상을 꼭 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거기 보시를 받을 방법. 그러니까 보시한다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미얀마 스님 있는 미얀마 스님 있는 절에 지금 얘기가 없어요. 저희 이야기 되는데 지금 네, 그 미얀마나 태국 같은데 거기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그 금액만 정해지면 거기 그 선원 그 회원들이 1만 원씩은 해가지고 전부 다 거의 좀 참여한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보시를 좀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거 하기 전에 태종사 가봐. 태종사 내가 옛날에 있을 때 미얀마 태국에서 불상 모시고 온 거 그걸 빽빽하니까 수술하고 그래. 수술하고 얘기하니까 태종사예요? 한번 가볼게요. 이 부처님도 그옷 중에 한 분이야. 그래요? 오기다 태종사에 모신 스님을 스님한다고 스님을 줄로 하시니까 거의 스님만큼 뭐 여러 군데 뭐 이웃 갖다 놓고 저 갖다 놓고 해가지고 아니 집중하고 뭐 있어요. 안도 있어요. 그 봉에도 지금 몇 대가 없어요. 와불도 있고 한국사님 한국 아니야 그 미얀마 뭐 와불도 있고 와보는 안 되시고 태국 부처님도 지금 일단 한번 가봐요. 여기 온 김에 가보던가. 뭐 전달하자니까 라자 인사하러 가가지고 인사를 가면서 온 김에
가보면 되지 뭐. 보통은 되지. 그럼 그렇게 하면 되고. 제가 알고 있는 태국하고 미얀마 불상이 모셔져 있는 거 말고 그냥 방식으로 저것저것 모셔놓은 게 4분인가. 아이고 그럼 여덟이 되겠네. 그건 그건 얼마든지 뭐 자주 남아 왔으니까. 그래도 보실 때 그게 이사를 갔을 때 불상 그 안에 그거는 몰라 좀 그 해서 보시고 그걸 어떻게 그냥 거기서 바로 주신다면 그래. 저희들 먹으면 안 해도 되고요. 해야죠. 해야지. 고시를 해야지. 고시를 해야지. 해야지. 그냥 물론 받고 불쌍만 물론 받고 오려고요. 뭔가 있어야 되겠지. 얼마 좀 드리면 되겠는데. 얼마 좀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야. 그렇게 불상을 모셔올 때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모시고 가라 할 것 같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모시고 오면 돼. 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언에서 감사의 표시를 할 필요 없다니까. 그런 거는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불상은 그러는 건 뭐 알아서 하시오 그럼. 아니 그럼 큰 스님한테 뭐그 교통비가 좀 들고. 내복이라도 하나 갖다 주면 되지. 하여튼 나중에 뭐 선생님한테 가서 뭐 내복을 하나 사드리든지 그거는 알아서 알지. 그 대가로 주는 건 안 된다. 불상을 대가로 해가지고 하는 거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건 저희 관심을 나왔는데. 그럼 그게 알아보셔요. 일단 알아봐야 되겠다. 들었습니다. 알아보세요. 해정사하고 어떻게 네, 할 건지. 붙어있는 스님한테는 드리지 말고 운영은 이제 모든 운영은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 제가대에서 하시는 거예요. 스님이 하는 게 아니라 스님은 저희들한테 맡기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통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임 저번 때 말씀은 이제 해고하고 이런 데 서로 제가 스님의 의견 그러니까 의견 스님의 의견은 그 태국의 테라와다 스님이니까 미얀마 태국의 부처님은 오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인지 제가 나서 지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일을 다 하셔야 돼요. 스님한테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스님 듣고 좋겠습니다. 이 정도지 내가 이걸 해라 결정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저기 홈페이지에 이제 그 수행처의 변동사항 정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홈페이지하고 연락을 했는데 저희가 월 내는 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아마 인수가 잘 안 됐는지 어떻게 납부가 됐는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웹 호스팅비가 월 1만 원씩 있었더라고요. 그게 미납이 된 상태라고 이제 네, 해서 정리 좀 해달라고 했더니 바빠서 뭐 한 몇 주 있다 해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으면 알아보고 오겠다고 했는데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수마나가 네. 자기 돈을 내가지고 그때 250만 원, 300만원 해가지고 네. 홈페이지를 만들었거든. 네. 그 수마나가 뭐 개인적으로 아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홈페이지 만든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스님 그러면 저희가 미납한 웹 호스팅비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줘야지. 네, 뭐 안 낸 거 있으면 줘야지. 3년 됐는지 4년 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 금액이. 그 지금 가정이 수마나가 사무장 그만두고 나서는 안 냈을 가능성이 크겠지. 그러면 한 3, 4년 됐겠죠. 네, 그럼 금액이 수많은 고사님하고 통화해보시고 언제까지 있는지 알게 되면 그 뒤에는 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교단에서 이거를 해결을 교단 거니까 교단에서 해야지. 그 기업백 근데 그러면 1년에 12만 원이에요. 월 만 원. 내 컴퓨터에서는 왜 교단 홈페이지가 안 들어가지지? 안 들어가시는 거 가입하셨습니까? 가입은 돼 있는데 가입 안 해도 들어가는 사이트가 안 뜨시는 사이트가 거예요? 안 뜨는 사이트가 안 뜨는 거는 주소가 잘못돼. 아니 그 주소를 잘못하는 그럼 들어가다 본부에서 들어오시긴 합니까? 밴드에? 안 들어오시는 것 같던데. 그럼 내가 그 밴드에 굳이 들어가야 될 이유를 그래서 한번 이걸 의견하는 이런 것들이 저기 이거 하나 그런 거나 신경을 각 기사나 이제 뭔가 임시 이건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뭔가 연락을 하잖아요. 근데 연락을 하면 이 동원되는 부분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동원이 예정돼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번에는 나한테 통보도 없이 날짜도 변경을 확 해버리고 이날 했으니까 오시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된 거야. 요번에 이 날이 그렇다고. 원래 금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자기들을 결정해서 이번에 일요일 날 딱 하기로 했대. 왜 안 연락했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구도라면 스님이 어떤 스님이 그 의견을 결정하는데 스님끼리 커뮤니케이션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 두 스님이 잘못됐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진짜 아마 좀 삐졌어 이번에. 삐진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었는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소외 문제가 아니라 그런 핵심적인 결정 부분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에 빠져버리면 이거는 계획에도 확 어긋나는 일이 돼버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사장 스님하고 떼사장 스님이 두 분이 상당히 주치의지만 두 분한테도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뭐냐면 상가 스님이 몇 분 내주 않는데 다 알아야 될 사항을 공지를 해야 되는데 공지 안 하고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하고 통지를 딱 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 사람을 안 하겠다고 좀 하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테라와다 교단이라고 하는 그 밴드가 있거든요. 예, 들어가 있어요. 그쪽에 가끔은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주 봐요. 예. 이제는. 예. 근데 스님 그 소식을 알으셨네. 어떤 거요? 오늘 모인다는 거 그러면. 아니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나도 모르는데 뭐 받겠다고 해서 그날 모이기로 했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누가 결정했는지 뭐 결정했다고 하고 그래. 근데 모일 사람은 딱 3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했잖아 바꾸기로. 그래서 우리 바꿨다 하고 통보를 하는 행식이 바꿨다고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바꿨다고 통보하는 건 소용이 없지. 이렇게 먼저 번에 결정된 건데 이게 바꾸기로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 시간 괜찮냐 물어봐야 되는데 확 바꿔버리고 안 된다는 얘기고. 상가 스님은 딱 몇 사람 안 돼. 그럼 요거 마저 끝냅시다. 요거는 이건 어떻게 해요? 어떤 거요? 아니 돈은 계산해가지고 주는 걸로. 지금 말씀하신 지출해야지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게 되니까. 우리 그냥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회의가 들어와야지. 수만화하고 같이 한번 네, 얘기를 해보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알 거예요. 스님 내용은 정정이 됐습니다. 네, 먼저 해줬습니다. 근데 저는 홈페이지 그게 조금 활성화를 저는 잘 안 되거든요, 솔직히 이쪽에는. 제가 테라와다를 알기 전에는 그 한 몇 번 들어봤는데 또 가입돼 있는데도 저도 그쪽에 그 오른쪽 쪽에 그 메뉴에는 접속이 안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 저도 안 돼요. 사진 이미지 이런 데는 전혀 못 들어가요. 손님으로 들어가. 동영상 그 정도 이쪽 이게 스님 접속이 돼도 안 돼. 부분도 못 들어요. 동영상은 전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올리는 자료도 사실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고. 그걸 하려면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전에는 뭐 단바스콜 하고 이럴 때는 음성이든 자료든 그거 계속 올렸거든. 요즘 그걸 누가 책임 맡아가지고 올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올리거든요. 거기는 주소나 이런 걸로 하고 잘 돼 있는 카페들이나 유튜브나 이런 게 밴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잘 안 들어가. 그게 그쪽 테라다 불교 카페에는 앞으로도 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 담당자가 3명밖에 안 돼서 그래. 거기에 그걸 가지고 소임하면서 3사람인데 그럼 다른 데서 사람을 뽑아서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냐고. 자기 각서는 홈페이지도 안 하는데 지금 그거 굉장히 성가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특화시켜서 호스팅 역할만 하는 걸로 공지 역할만 하고 끝내야지. 거기서 뭔가 꾸미려고 하면 일이 복잡해서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을 홈페이지를 말고 그냥 비용이 든다면 카페 형태로 놔두고 각 선원에 그 카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그래서
그것은 크게 놔두고 큰 틀만 놔두고 거기서 공지사항만 나가고 여기 재무제표만 나가고 나머지에 된 것은 각 그 붓다이나 붓다이 길다나 그 담마와나 여기에 연결된 부분이 활성화되어서 같이 그걸 모아서 거기서 이루어져야지. 안 그러면 그 카페를 자료도 없잖아. 테라와다 카페에 자료가 한 개도 없잖아요. 마하보디도 자료가 한 개도 없어 지금. 근데 거기에 자료가 있을 리가 없지. 그래서 그것을 포스팅 역할을 하는 것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비용도 덜 들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잠깐 운영인장 할 때 테라와다 그 홈페이지를 활성화 시켜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한 3,400만 원 들었다고 하려고 하니까 했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이 안 되면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용 매달 내는 뭐 비용을 생각한다면 잔씩 적고 그것을 축소시키고 나머지 연결된 부분으로 더 강력하게 전한다면 그게 난 더 낫다고 봐. 그 비용적인 장면에서 한번 연구해보라고 그래. 스님, 저 발언하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게 홈페이지로 그거 지금 있는 거를 잘 활용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있는 거 활용하는 것을 그러니까, 각 선원에 이제 연결되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지사항을 올리거나 수행이 있는 거 정도 올리고 그다음에 지출 이런 거 올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수행처로 갈 수 있는 게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되지. 그것을 더 확실하게 타이틀을 딱딱 정해야 된다는 얘기지. 앞쪽에 나오면 좋은데 그 전면에다가 한국 테라다 불교 각 선언 그 타이틀이 딱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밑에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조그맣게 있고 네, 그럼 소용없다는 그럼 얘기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메인 화면에 밑에 쪽이라도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그 정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밑에 메뉴를 하든지 위에 메뉴를 하든지. 그러니까 그것이 타이틀 메뉴가 돼야 돼. 테라다 불교 밑에 그것이 마하보디 선언, 뭐 붓다이나 이런 큰 타이틀로 해서 별도의 그 테라다 불교 아이콘에 그 밑에가 있는 거야. 그래서 테라다 불교를 하려면 각 선언을 클릭해서 아는 방법밖에 없어. 자료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켜서 각 선언에서 활성화시키는 걸 거기를 채워야지. 그 자체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자, 또 다른 거 없지요? 네. 예. 다른 거? 예. 감사합니다. 그럼 그때나 행사 몇 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10시인가요? 10시. 그걸 정확하게 10시야. 그럼 끝나는 시간도 공지를 일단 해줘야 돼요.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공지를 그게 왜 그러냐면 미리 시간이 나와야지만 오고 가시는 분들이 시간표나 차표를 끊기 때문에 그래요. 일요일이죠? 네, 일요일이기 때문에 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분 저 자꾸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홈페이지 얘기 나와서요. 저희 붓다의 길 따라에도 청년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고 컴퓨터를 좀 잘 다루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나 좀 SNS 관리 이런 쪽은 청년들한테 조금 소임을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몇 명이 없어서 한 5명쯤? 진짜 바라는 바지. 그래서 저희들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거 하면 돼요. 맡겨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특한 일이. 저희는 어른들이고 하니까 우리가 맡겨야 되나 했는데 이제 나이가 좀 많아졌어요. 옛날에 다들 20살 때부터 했었는데 이제 30이 다 돼가서 조금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보석이 여기 있어요. 우리 아들이 27살인데. 동갑이네요. 저도. 자, 회장님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고생드렸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